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자, 김양봉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모두바다님, 헤일님, 머스만님, 그리고 핑크블루님, 네, 다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장민님하고 돌멩이님도 오셨네요.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가치가치님도 어서 오시고, 네, 김기용님, 전설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5월 20일 월요일, 네,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시황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시간에서 종목들이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마이크를 좀 교체를 했는데, 뭐, 듣기 나쁘시지 않죠? 네. 뭐, 마이크를 지금 변경을 하고 처음으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작거나, 뭐, 좀 너무 크거나 그러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좀 수정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이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시황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시황 얘기에서 변동성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뭔지 이제 주식하시면서 이제 변동성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나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보시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뭐 거의 큰 뭐 등락 없이 끝났고,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약간 좀 다르게 끝났죠, 그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보합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1.6%,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급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빠져서 끝났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 최근에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좀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보시면 주변 나라랑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호주랑 인도 쪽은 뭐 선거를 좀 치렀기 때문에요. 그 선거 결과가 그 나라 입장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인도는 막 3.7%씩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이실 거예요. 네, 보시면 인도 부럽죠, 그죠? 네, 3.7% 급등 나왔고, 호주도 1.6%까지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일본, 중국 쪽을 보시면 일본은 0.2% 소폭 상승, 그 다음에 뭐 중국, 홍콩, 우리나라 거의 뭐 비슷하게, 대만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합 전후에서 이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좀 있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수급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기관은 순매수로 잡히고 외국인은 좀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팔았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같이 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런 식으로 순매도를 했죠 지금. 이렇게 순매도를 했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힘을 좀 못 썼어요. 대신에 거래소 쪽은 외국인이 조금 팔고 기관은 조금 사고, 그래서
보합 정도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수가 좀 출발을 좀 괜찮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요일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락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침에 강하게 출발했는데 장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빠진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중무역 협상 얘기는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이제 할 텐데 요즘에 보니까 막 구글 하여튼 미국이 중국에 있는 화웨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한번 그걸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미중무역 협상 얘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변동성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이게 왜 오늘 이제 변동성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현재 코스피 지수건 코스닥 지수건 전 세계 증시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지금 이제 미중무역 협상 타결을 안 하고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출렁출렁거리죠. 그러니까 미중무역 협상이 잘 타결이 됐으면은 이제 초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아무튼 중국 때문에 미중무역 협상 타결이 지금 이제 미뤄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겠죠. 금융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려요. 출렁출렁거린다는 건 뭐냐면 들었다가 놨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붕괴되거나 급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출렁출렁이는 거예요. 하루는 빠졌다가 그 다음 날은 들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캔들로 따지면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전저점을 건드렸다가 다시 급하게 또 쳐올려서 5일선 위로 올라왔다가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날은 이틀 올라왔다가 3일 빠지고 3일 빠지다가 3일 올라왔다가 이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봄철에 사만사온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뭐 3일 정도 따뜻했다가 4일 춥고 요즘에는 뭐 3만3이라고 해가지고 3일 정도 괜찮았다가 이제 뭐 미세먼지 온다 옛날에 4일 동안 뭐 미세먼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조정이 왔다기보다 뭐 굳이 조정이라고 하면 단기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뭐 가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단기 조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정이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아무튼 못 가고 눌러놨는데 여기에서 변동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수익이 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만 이제 쓰게 되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이제 결정되겠죠.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얘기, 테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냐면 변동성 장세가 온 거예요. 변동성이 있는 게 좋으냐 나쁘냐? 좋아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잘 올라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진짜 2,500 넘어서 3,000 가고 막 4,000 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아무리 3,000을 뚫고 열심히 가도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번 했다가 그죠? 또 들었다가 놨다가 이러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잠깐 눌릴 때 있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죠. 누를 때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도 있고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반대로 지수에서도 변동성이 나타날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예전에 아주 언제죠? 옛날에 언제냐면 2009년도 2010년이겠구나.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아시죠? 천안함이 침몰되고 나서 그게 3월 말쯤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3월 말, 4월, 5월 그때부터
개별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 2010년 한 5월부터 이제 조정을 그 개별주들 그다음에 대형주들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개별주들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땠냐면 개별주들이 이렇게 열심히만 올라가다가 천안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쯤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어땠느냐? 변동성이 없었어요. 앞에서 종목들이 제법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요즘에 그 테마주들만 올라가죠. 이거보다 더 강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2배, 3배, 한 10배씩 올라간 테마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튼 뭐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주시장이 조정을 잠깐 6개월짜리 조정이었거든요. 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을 때 그 방금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땠는 줄 아세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단타치기도 힘든 거예요. 아니 뭐 들었다 놔야죠. 아니면 뭐 일단 눌렀다가 올리든지 들었다가 놓든지 움직여야 단타를 치든지 아니면 물린 종목 있으면 물타기라도 하든지 그죠? 뭐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변동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변동성이 없을 때 잘못 이제 그 매매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있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변동성이 없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아주 세요. 네,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고 단기 말고 이제 조금 그거보다 좀 길게 가지고 가는 스윙 이런 거 있죠. 네. 손절매나 이런 게 좀 없지만 수익도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물론 이제 중장기를 생각하고 주식을 좀 사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처럼 이제 좋을 때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상승 중 찾아온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렴의 기회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내시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지금 두들겨 패고 있거든요. 네, 뭐 아주 그냥 제대로 지금 이제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워낙 큰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두려워하겠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출렁출렁거리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다우지수나 중국 상해 증시 보시면요 별로 안 빠진 거 아세요? 잠깐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변동성 얘기랑은 이건 상관이 없는 건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는 독일 증시거든요. 독일 거 먼저 뜬다. 독일 거 보시면 독일 닥스 지수인데 미중 무역 협상 얘기가 불거졌을 때 이만큼 빠졌어요. 좀 빠졌죠, 그죠? 근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21선까지 회복을 다 시켜놨어요. 독일 증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우지수를 보시면 어떻죠? 여기도 사실 별로 안 빠졌어요. 요만큼 하락했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까지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시면 여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음봉 하나 떨어지고요. 여기 5%짜리거든요. 그거 하나 떨어지고 크게 더 빠지는 거 없어요. 네, 중국 위안화 막 올라가고 막 그러죠. 환율 쪽은 좀 이제 좀 시끄러운데 실제로 증시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뉴스 보면은 날마다 폭락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별로 빠진 게 없고 다우지수하고 중국 상해 증시를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많이 올라왔죠. 여기에 한 3분의 1에서 아니면 절반 정도까지 약간 눌러준 거예요. 미국은 별로 안 눌렀고요. 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별로 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올리지도 못하면서 변동성이 있거든요. 요거를 잘 활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변동성 얘기를 왜 꺼냈냐면 자꾸 제가 앞에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짜리 장대 음봉들이 나와요. 개별 종목에서 2% 3%짜리 뭐 하락 나오면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지만
코스피 지수나 다우 지수나 아니면 중국 증시가 하루에 2~3%씩 빠지면 겁내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다음날 보면 또 그거랑 또 비슷한 양봉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개인들은 이거를 보면서 한마디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도망가요. 손절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에 대비한다든지 그러면서 돈을 빼버립니다. 그 현금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이건 단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건 뭐 중장기 성향이건 간에 주식을 거의 대부분 안 사세요. 그래서 나중에 지수가 회복이 되고 종목들이 올라갈 때 다 대부분 소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거는 좋은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을 두려워해요. 왜요? 불확실성을 개인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전설적인 투자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변동성 또는 그 불확실성을 즐긴 사람들 또는 이겨낸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됐어요. 특히 주식하신 분들 중에 그분들은 이제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다 던질 때, 좌절할 때 그때 샀단 말이에요. 그때가 뭐겠어요? 이 변동성하고 불확실성이 가장 컸을 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주식을 산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뭐 단기나 이런 걸로도 이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 이제 성향인 분들은 아주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불확실할 때 사서 확실할 때 파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확실할 때 사서 확실할 때 팔려고 그래요. 더 확실할 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기억해 두세요. 불확실할 때 사서 확실할 때 팔아야 돼요. 누가? 세력들 말고요. 개인들이 확실하다고 막 그 생각하면서 돈을 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제발 좀 팔아달라고 막 사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5,000원에 사놨는데 한 2만원, 3만원쯤 가면 난리가 나요. 막 제발 좀 선생님 그 주식 한 주만 저한테 파세요. 네, 그럴 때 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즐거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당분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막 때리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 항복을 안 했거든요. 네. 아까 시간에 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어요. 시간에 왜 그랬냐면 중국에서 히토류를 뭐 미국에다가 수출을 안 할까 보다 이런 식으로 살짝 지금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거 간을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미국한테 제대로 대들지도 못해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기사가 살짝 나오니까 히토류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한 게 있거든요. 네, 잠시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당분간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돼요. 네,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할 때, 중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그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마무리 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예요? 그 파도 그 서핑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걸 잘 못하는데 집차만한 파도가 밀려올 때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즐기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파도를 향해서 달려나가잖아요. 겁 없이, 그죠? 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큰 변동성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파도를 향해서 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이제 그런 걸 좀 요번에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지수 얘기랑 이제 변동성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오늘 움직인 종목들 쭉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 이런 변동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이제 그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온 쪽은요, 여름 수혜주, 그러니까 폭염 수혜주들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뭐 보니까 경상도 저기 대구나 어디 그쪽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막 33도 막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5월달은 원래 되게 좀 선선하고 그죠? 굉장히 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게 5월달인데 5월달부터 벌써 30도를 치고 넘어가니까 오늘 뭐 소방방재청인가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이제 그런 이제 대안도 내놓고 막 그랬는데 폭염 이제 무더위 준비한다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뭐 선풍기 파는 회사들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에어컨 관련된 장비 파는 회사들, 부품 회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일부 급등을 했습니다. 종목이 많지는 않고요. 그냥 살짝 급등을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름에 이제 덥다 그러면 선풍기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랬었는데
보통 8월달에 급등할 것 같잖아요. 8월달이 제일 더우니까. 근데 보통 급등하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급등을 많이 하는데 요번에 이제 때마침 좀 무더위가 좀 빨리 오니까 요번에 이제 오늘 이제 폭염 수혜주들 아니면 또 여름 수혜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게 간 종목은 한 종목 정도밖에 안 돼요. 한 개, 많아야 두 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골판지 관련주들, 뭐 삼보판지라든지 뭐 대양제지 이런 게 조금 움직였고, 대선주 오늘 대선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선주 얘기를 앞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대선주들이 그 지금 제가 처음에 한 열흘 전, 2주 전부터 대선주 좀 해보시죠, 대선주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권유를 해드렸었거든요, 무방에서.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지난주부터인데 대선주는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3, 4월 달에 매집 많이 해놨어요. 세력들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최소한 한두 달 전에 매집을 해놓고 지금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날 유시민 씨 관련주 중에 보혜양주 같은 게 옛날 게 대장이었다 그랬죠. 유시민 씨가 말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발언을 지금 자꾸 이렇게 뭐 안 한다고 했다가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막 번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유시민 씨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 있죠.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서도 오늘 대장주도 급등했어요. 이재명 씨가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오후에 뭐 무죄 선고 받고 나서 이재명 씨 관련주도 급등을 했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씨 관련주, 뭐 유시민 씨, 그 다음에 이낙연, 황교안, 홍종욱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 그 다음에 임종석 있죠. 이런 사람들 종목들도 오늘 다 움직였어요. 상한가에 간 것도 있고 이제 머리를 내밀면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준비하는 것도 있고 대선주가 맞는데 아닌 척하고 빠지는 놈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오늘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었는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재명 씨가 그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씨가 그 무죄 선고를 받은 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재명 씨가 딱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대권 후보로 이렇게 쭉 부상을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유시민 씨 얘기 그 말이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씨가 딱 그렇게 선거 받는 전후로 해서 대선주들이 막 움직입니다. 네. 근데 한두 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 그 다음에 많은 지금 대선 후보들 벌써 대여섯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끼리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대선주 쪽으로 우리 방 회원분들도 예상을 많이 해주셨지만 대선주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수소차 가고 2월 달에는 대북주, 3월 달에는 이제 뭐 미세먼지, 4월 달에는 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죠. 근데 5월 달에는 지금 이제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서 마땅히 갈 만한 게 좀 없으니까 애매모호하니까 이제 조정을 다 끝내놓은 게 대선주였거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좀 더 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그쪽은 조금 더 이제 투매나서 눌렀고 그쪽 대신에 지금 대선주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보였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부터 세게 들어오더니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유시민 씨가 또 무슨 얘기를 또 했죠, 그죠? 뭐 그 광화문에서 무슨 이제 어떤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치를 또 할 것 같은 아주 애매한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급등한 건 유시민 씨인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유시민 씨 관련주가 움직인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알게 모르게 이낙연, 황교안, 홍정욱, 뭐 특히 이재명 씨 거, 뭐 이런 것들, 임종석 씨 것도 움직였고요. 다른 것들이 막 움직여요. 대선주는 여러분들 어떤 게 많이 가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되게 이건 테마가 굉장히 이거는 복잡해요. 근데 바이오주보다 더 이게 더 어렵지만 수익은 더 빨리 나고 세게 나거든요. 아주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면 어떤 종목이 많이 가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이 많이 가요. 잘 모르는 거. 앞에서 안 했던 종목 또는 앞에서 안 했던 테마, 안 했던 사람 이런 게 많이 가요. 뭘까요? 나중에 우리 회원들 수익 낸 거 이제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찾는 종목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알고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대선주 또 얘기를 해드리면 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인터넷에 분명히 검색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좋은 종목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한 80%에서 90%는 안 되는 것들을 사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누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알려주겠어요, 그죠? 검색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대선주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선거 3년 남았죠, 그죠? 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뭐 보양조, 남선알미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이 올라왔죠. 한번 볼게요. 남선 알미늄을 보죠. 네, 보시면 요번에 신고가 시원하게 됐죠, 그죠? 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한 1,000원 정도에서 1,000원 정도 하던 게 3,000원 정도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시원하게. 네. 이게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선알미늄도 사실 수도 있는데, 남선알미늄이 앞에서 올라온 것만큼 갈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은 항상 새로운 뉴페이스를 좋아하거든요. 네. 이걸 좋아해요. 네. 모르는 거예요. 뒤에 근데 오늘 보니까 남선알미늄 못 가고서 껐덕껐덕 이렇게 있는데 뒤에 분명히 이낙연 씨 관련주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막 5%, 7% 막 그 이상 막 급등했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게 또 준비하고 있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황교안 씨 대장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대선주들이 앞으로 많이 갈 건데 요거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지수가 안 좋고 이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변동성은 또 있다 보니까 대선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간에서 히토리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그랬죠.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유니온, 뭐 티플렉스, 이지, 유니온 머티리얼 요것도 되는데, 시간에서 급등한 게 유니온 머티리얼, 뭐 티플렉스, 이지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히토리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거는 제 기억에 언제냐면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2010년, 11년 그때는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싸웠거든요. 일본이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중국이 자기네 나라에서 수출하는 히토류 그거를 이제 수출 제한 막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미국이 이제 화해를 막 갖다 때리니까 중국에서 보복하더라고 하면서 히토류 그걸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히토류를 뭐 미국한테 수출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사 때문에 이제 시간 내에서 히토류 관련주도 급등을 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미국한테 뭐 불공정하다, 뭐 미국 탓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보복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보복을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할 게 없으니까 그러겠죠. 네. 아직 미국한테 제대로 혼나고 있는데 빨리 좀 이렇게 중국이 항복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항복을 빨리 해야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도 빨리 올라가시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좀 안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만 얘기했죠, 그죠? 네, 살짝 누른 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금요일날 좀 음봉 나왔죠? 왜냐면 1,000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살짝 눌리면서 이제 주말에 800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가면 100만 원 빠진 거니까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그죠?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950, 뭐 920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뭐 이제 주말에 800만 원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생각 잘 해보세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빠지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1,000만 원에서 950만 원이면 고점 대비 5%밖에 안 빠진 거예요. 주식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주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 원까지 올라간 게 9,500원까지 빠지면 우리가 급락했다고 생각하나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죠? 네. 한 뭐 만 원짜리가 한 8,500원까지 빠지면 낙폭에 대한 반등을 노리면서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금요일 날 조금 누르니까 개인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현재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면 95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950만 원인데 신고가를 여기서 만약에 이게 그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강하게 뚫으면서 급등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란 제재, 이란이랑 전쟁할 것 같은 분위기 나오고 북한은 핵 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중국은 또 미국이랑 싸우고 있죠. 네. 미국이 가장 이제 꺼리는 나라들 세 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란, 북한 요거는 세 개가 거의 한 세트예요. 서로 뭐 미사일 수출하고 뒤에서 뭐 봐주고 막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이 나라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좀 혼란한 틈을 타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이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겠죠.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는 뭐 창투사도 있고 뭐 이제 코인 직접 이제 거래소와 관련된 이제 뭐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블록체인. 요거는 이제 4차 산업이랑 또 연관이 되죠. 신기술이니까요.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나면 뒤에 보안주들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이제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면 뒤에 항상 무슨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보안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 뒤에 뿅뿅 시큐리티 무슨 뿅뿅 뭐 시큐어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급등 나와요. 네. 뒤에 보안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처음에 뭐 사셔야 되겠어요? 단톡방에 알바 들어왔군요. 잠시만요. 여기 비밀번호를 걸어놓는데도 알바가 들어오는군요. 네. 내보내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죠. 그 처음에 이제 처음부터 보안주를 사놓으면은 보안주는 지금 사놔도 괜찮아요. 근데 순서를 좀 알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보안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기 관점으로 스윙 이상 중기 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아주 강하게 세게 뚫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비트코인 뭐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알트코인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이 그 가상화폐 중에 대장주예요. 저 뒤에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거기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주식으로 따지면 대장주가 날아가면 그 뒤에 후발주가 날아가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그 뒤에 후발 코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덩달아서 막 50%, 100%막 추가 급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딱 돌아오면 그거와 연관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비트코인도 주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하세요. 그냥 저쪽까지 원전 가실 필요 없어요. 비트코인 지금 사가지고 2배 먹으려면 1000만 원에서 비트코인 2000만 원 가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차라리 주식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식시장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수익 내놓고 뒤에 보안주까지 한꺼번에 쫙 이렇게 세트 메뉴로 드시면 세트 메뉴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더 큰 수익이 나실 수 있겠어요. 굳이 비트코인 안 해도 이 주식시장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1000만 원을 뚫을 때 얼마만큼 강하게 뚫느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 제2의 제3의 같은 그 알트코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주식으로 따지면 후발주자예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얘기해드렸고 비트코인은 지금 살짝 눌러 있죠. 옆으로 눌림목 돌리고 있어요. 왜요?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뚫어줘야 되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냥 차트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차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네. 그거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그 셀티리온 있죠? 네. 그 장 시간에 이제 급락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티리온 헬스케어인데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주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은 이제 그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히토류 카드를 사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블록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큰 폭으로 하라 그랬어요. 장 마감 후에 사모펀드 원에쿼티 파트너스라는 데에서 사모펀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650만 주, 지분율은 한 4.5%라고 하는데 650만 주를 이제 블록딜로 이제 대량 거래죠. 이걸로 이제 매각을 했대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6.5% 시간에서 급락을 했고 셀트리온도 3.4%, 셀트리온 제약도 2.3%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얘기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주의 대장이거든요. 이게 셀트리온이 거래소 대장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이게 차트를 잠깐 띄워드릴게요. 이게 떨어지면 내일 바이오주들이 조금 아침에 좀 약세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승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미국 증시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무래도 내일 아마 그 코스닥 지수 있죠? 코스닥 지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코스닥 지수가 1.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빠져도 아침에 급락 출발하거나 좀 하락 출발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또 내일 아침에 또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한 1% 정도 시작하면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또 이러실 수 있는데 아까 처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급락되는 급반등 나와요. 또 양봉이 너무 세게 나가면 그 다음날 또 음봉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지수가 안 좋을 때 가는 저런 대선주 같은 거 공략하시면 되고요. 네. 내일 아침에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같은 애예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그 뒤에 수많은 바이오주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럼 내일 아침에 지수가 좀 하락 출발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변동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니까 좀 빠지는구나. 그냥 그러고서 그냥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마이너스 6%까지 빠진다고 하면 그죠? 65,000원, 65,300원에 6%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대충 한 4,000원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6만 1,000원에서 끝났다는 얘기 같은데 거기면 전저점이에요, 여기 대략. 네. 여기를 이제 이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전저점 부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또 극도로 불안해하겠죠. 차트가 아마 내일 아침에 시간에 거기에 그대로 반영되면 요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저점이죠. 네.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전저점 건드린 거예요. 내일 요게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를 떨어질 거라고 개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불안해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내일 아침에 알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졌는데 그 뒤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있죠. 요거는 차트를 보시면 전저점 이것도 근처에 있어요. 이게 작년 11월달 저점이죠, 그죠? 네, 여기 근처까지 아마 내일 내려올 거예요. 약간 전저점 깰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투매할 수도 있거든요. 차트를 당겨서 보면 당기는 게 아니라 넓혀서 보면 여기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이거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네. 바이오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내일 아침에 좀 눌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앞에서 제가 바이오주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은 바이오주가 없어요. 네, 다 빼버렸는데 셀트리온까지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도 지금 이제 오늘 마이너스 3% 하락으로 끝났는데 시간에 의해서 이제 3% 추가락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전저점을 이제 내일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최근에 이제 3월달에 찍어놨던 게 178,500원이 저점인데 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를 이제 깨지면 차트를 봤을 때 어디예요? 밑으로 이제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극도로 불안해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시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아침에 급락을 하면
시간에서 급락이 나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급락 출발을 하면 끝날 때는 뭐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급락 출발을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수많은 바이오주들이 있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약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하면 급락이나 하락 출발을 하면 뒤에는 항상 급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 지수 하락이 좀 과했거든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 그 뒤에는 강한 양봉이 나온다. 이렇게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한번 당부드리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변동성이 왔을 때는 그거에 맞는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이제 저는 바이오주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저희 방에 바이오주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바이오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없었는데 최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슬쩍 저녁 방송할 때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차트 자체를 이제 보시면 흐름이 없지 않느냐, 흐름이 약하지 않느냐. 지금 최근에 올해 2, 3월 달에 코스닥 지수 올라올 때 바이오주들이 올라온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수도 지금 못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이오주들은 지금 좀 흐름이 좀 약하니까 바이오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참고해서 좀 잘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바이오 쪽은 투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세가 또 약하게 그 바이오 쪽 시세가 또 당분 또 약세를 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또 참고하셔서 잘 이렇게 대응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주들도 얘기해드렸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대선주예요. 대선주를 왜 자꾸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냐면 대선주가 그 언제 그 빛을 발하냐면요. 지수가 안 좋을 때 빛을 발해요. 예전에는 바이오주들이 그랬었어요. 지수가 안 좋고 힘들 때는 바이오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선주가 그래요. 아니 대선주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지수가 폭락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쟁주, 그 전염병 관련 질병 관련주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백신주들이죠. 그런 거 아니면 대선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대선주가 움직이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쟁주하고 백신 관련주들 있죠. 그 질병 관련주들 지금 급등하나요? 안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대북주들 뭐 재료가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갭만 띄우고 다 음봉으로 끝나죠? 안 가잖아요. 뭐 나중에 또 더 좋은 얘기가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선주를 좀 해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대신에 인터넷 검색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변동성을 이겨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또 대선주를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대선주는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야지 좀 편안하시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대선주들 쪽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말씀 드리고도 마무리 짓게요. 변동성이 이렇게 와 있고 개인들이 힘들어할 때 다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어요? 수익 나던 게 좀 반납이 되고요, 그죠? 수익 나던 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종목을 이제 아주 이제 고심해서 사셨을 텐데 사자마자 손실이 나서 아마 되게 속상하실 거예요. 지수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보면 답도 안 나오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다 지나가요. 이거를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보내느냐,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느냐, 실력이 쌓이느냐, 또는 손실이 나느냐, 아니면 허송세월만 보내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에 똑같이 남들처럼 매매를 하시고 시세판을 보실 거면 정확하게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서 관찰하시면 분명히 거기에서 수익들이 나실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돈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일도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두려운 마음 다 빨리 이제 내버리시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